네, 전 시간에 그 V-array라고 하는 타입을 선언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선언된 V-array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시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V-array를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개수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값을 저장하실 때는 인덱스 위치에 값을 할당한다라는 문장으로 값을 저장하시면 되고요. 값을 불러올 때, 값을 읽어 오실 때는 그 varray, 배열의 이름에다가 인덱스를 바로 안에 인덱스만 써주시면 값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렇게 넘버스에 V 넘버스라고 하는 배열에 숫자 5개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가 됐죠. 네. 그 넘버스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 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declare 부분입니다. V 넘버스에 있는 V 넘버스의 그 숫자, 정수들의 합계를 저장하기 위한, 합계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선언해 볼게요. 변수 이름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변수 이름은 합계니까 토탈이라고 할까요? 토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변수의 타입은 뭐라고 써주시면 될까요? 배열에 있는 숫자들의 합계예요. 배열은 무슨 타입의 값들을 가지고 있죠? PLS 인티저, 정수 타입을 가지고 있죠. 다 더했을 때도 무슨 타입이 될까요? 정수 타입이 되겠죠. 그러면 다 더해도 PLS 인티저 타입 아닐까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음. 자, 일단 얘는 초기 값을 제가 줄 거예요. 이렇게 줄 겁니다. 0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일단 0으로 시작하고 여기다 값들을 저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변수가 꼭 필요하지는 없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V 넘버스에 정수들이 있죠. V 넘버스의 정수들의 평균을 평균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또 마찬가지로 선언해 볼까요? V average라고 할까? 변수 이름은? 자, 평균은 무슨 타입으로 하면 될까요? 인트인데 인트를 개수로 나눠야죠. 나누다 보면 소수점이 생길 수도 있죠. 소수점을 가지고 있으면 넘버라고 하셔요. 몇 자리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버라고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왜 PLS 인티저라고 했고 여기는 왜 넘버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물론 여기도 넘버라고 하셔도 돼요. 인티저는 정수만 의미하지만 넘버는 정수 실수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넘버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평균은 반드시 넘버라고 해야 되겠죠. 평균은 넘버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두 개의 변수를 더 추가를 했고요. 자, 이제 begin 가겠습니다. begin. 자, 밑에서. 자, 합계는 뭘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자,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합계가 나오는 거죠? 어, 썸을 계산하고 싶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썸이 돼요? 인덱스 1번 더하기, 인덱스 2번 더하기, 인덱스 4번, 3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넘버스에 있는 1번. 그럼 인덱스 1번에 있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9.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V 넘버스에 그 다음 위치에 있는 거.
그쵸? 그럼 더하기 8까지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는 다시 더하기 v numbers 인덱스 3번에 있는 거. 그럼 더하기 9까지 또 된 거죠. 마찬가지로 더하기 v numbers 인덱스 4번에 있는 거. 그럼 더하기 2를 또 한 거죠. 마지막으로 v numbers 5번. 다섯 개 정도면 이거 저장하겠다니까 콜론 있어야죠. 네. 다섯 개 정도면 어떻게 해볼 만할 것 같아요. 10개더라도 그냥 요 정도 복붙해가지고 또 숫자만 바꿔주면서 10개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열의 원소가 100개가 있으면. 복붙도 힘들겠죠? 1000개가 있으면. 그쵸? 자, 이런 계산 과정을 반복문으로 할 수 있을까? 예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볼까요? for라고 하겠습니다. 인덱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반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인덱스 1번 더하기 하겠다. 인덱스 2번 더하기 하겠다. 인덱스 3번 더하기 하겠다. 인덱스 4번 더하기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i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해요. 인덱스가 필요해요. 오라클에서는 인덱스가 1번부터 시작. 그리고 끝나는 거는 넘버스의 카운트만큼 혹은 라스트 인덱스. 그죠? 이거를 루프 반복하시면 돼요. 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v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시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v 토탈에다가 더하기 v 넘버스의 인덱스 i번째를 더해주는 코드. 이 코드가 이거랑 같은 뜻 아닐까요? 자, 볼까요? 정말 그런지. 자, 처음에 i는 얼마가 돼요? 처음에 i는 1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1이죠. 제일 처음에 토탈 얼마였죠? 얘는 우리가 초기화를 했었죠. 위쪽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는 톳이라고만 쓸게요. 토탈이라고 하는 변수는 처음에 0번 더하기 인덱스 1번이 뭘지는 모르겠지만 인덱스 1번의 값을 더한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게 토탈에 저장이 됐어요. 끝났죠? 끝났죠? 자, 그럼 다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인덱스 2번을 꺼내겠죠. 그죠? 인덱스 2번을 꺼냈을 때 그때까지의 토탈은 뭐예요? 그때까지 토탈은 여기까지가 토탈이죠. 맞아요? 여기에다가 뭘 더하겠다고 한 거예요? 더하기 넘버스의 인덱스 2번에 있는 거를 더하기를 하겠다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그거를 어디에다 저장하겠다? 토탈에다 저장하겠다. 요렇게 한 계산 결과를 토탈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네, 끝났죠? 그럼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 인덱스는 뭐예요? 3번이죠. 자, 3번이 왔을 때 그때까지 계산했었던 토탈은 어디까지?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에다가 그죠? 여기까지에다가 더하기 이번에는 인덱스가 몇 번? 인덱스가 3번. 넘버스 3번에 있는 거를 더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다시 어떻게 하겠다? 토탈에다 저장했죠.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그 다음 인덱스는 4번이잖아요. 그때 무슨 일을 해요? 그때까지 계산된 토탈. 그때까지 계산된 토탈은 이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이번에는 인덱스 몇 번에 있는 거를 인덱스 4번에 있는 거를 더하겠다. 그걸 다시 어디에다가 토탈에다 저장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덱스 5번 하고 꺼냈죠. 그럼 그때까지 저장된 토탈은 여기까지가 저장된 토탈. 여기다가 더하기 넘버스의 인덱스 몇 번? 인덱스 5번. 자, 위쪽에 쓴 거랑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값을 뭘로 시작해주면 0으로 시작해주면 0에다가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소 더하고 0에다가 인덱스 2번에 있는 원소 더하고 그 다음에는 인덱스 3번에 있는 거 더하고 그 다음 위치에 있는 거 더하고 그 다음 위치에 있는 거 더하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시면 되냐면 제일 마지막 원소까지 카운트 끝까지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토탈을 출력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dbms output 점 put 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출력하려고 하는 게 토탈이니까 v 토탈 이렇게 할까요? 그다음에 합쳐주면 되겠죠. v 토탈의 값을. 그냥 참고하시라고 요 코드를요. 이 코드를 폼은 안 해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따가 요거는 제가 주석을 지울게요. 일단은 두 군데에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실행됐을 때는요, 여기 숫자들은 여러분들하고 저 다를 수 있어요. 난수이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 어떤 숫자들로 만들어졌냐면, 요렇게 5개의 숫자들로 만들어졌어요. 자, 처음에는 뭐 계산한 건가요? 0 더하기 7. 그죠? 여기까지. 두 번째는, 지금 여기 출력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다가 더하기 8. 그러니까 얼마예요? 15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다가 제가 또 8을 더했죠. 그러면 23. 그 다음에는요. 여기다가 다시 네 번째 원소를 더하죠. 1. 그럼 24. 그 다음에 마지막 원소가 더하기 8. 그럼 32.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계산한 게 32다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도 한 번 더 출력을 한 거죠. 똑같은 거를.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합계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중간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 본 거고요. 중간 과정 필요 없이 마지막에 토탈 값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요거 다 더해보세요. 23 아닌가요? 그죠? 6, 여기도 6, 3, 18에다가 5 더하니까 23 맞네요. 그쵸? 네. 코드 이해되세요? 네. 흔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트릭 중에 하나예요. 그런 패턴, 그런 코드를 작성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처음에 값을 0으로 해놓고 첫 번째 값을 더하겠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값을 더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을 더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값을 더하겠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마지막 최종 그 합계를 계산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합계가 계산이 됐으면 평균은 쉽죠. 평균은 어떻게만 하면 평균이에요? 토탈을 개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네. 토탈을 나누기 5라고 숫자를 직접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넘버스의 무엇으로? 카운트로 나누셔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5개짜리든 10개짜리든 이 코드 변경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기 폼은도 마찬가지예요. 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를 1부터 5까지라고 쓰면 1부터 5까지라고 쓰면 얘는 원소가 5개짜리 배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배열이 원소가 몇 개짜리든 상관없이 똑같은 코드로 동작하는 코드가 됩니다. 평균을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 네. 얘가 평균이죠. 합계만 계산이 되면 평균은 쉽게 계산이 돼요. 그리고 출력만 해보시면은요. EBMS output put lin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V average라고 할까요? V average라고 하고 여기서는 V
average를 출력해 보시면 되겠죠. 이 변수 이름은, average죠. average. 변수 이름은 위에서 선언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declare 부분에서 선언을 한 변수입니다. 네, 그거를 여기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하니까 24래요. 24를 5로 나누면 4.8 맞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근데 이런 코드는, 어, 굳이 기억 못 하셔도요. 한 번 정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합계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평균을 계산해주는 함수도 만들어져 있고, 네, 그걸 이용하시면,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Varray, 가변 길이 배열까지를 저희가 다뤄봤고요. 자, 이제 컬렉션의 마지막입니다. 컬렉션의 마지막. 다시 위로 쭉 올라가 볼까요? 우리 컬렉션이 뭐가 있었는지. 컬렉션에는 연관 배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연관 배열을 제일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연관 배열이기 때문에. PL SQL에서는 연관 배열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장 사용하기도 쉽고요. 가장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연관 배열은 인덱스가 있는 테이블이라고도 부르고요. 인덱스 타입으로는 정수와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배열의 크기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늘릴 수가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가변 길이 배열은 인덱스를 숫자밖에 못 써요. 정수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정수가 연속된 정수만 사용할 수 있어요. 1, 2, 3, 4.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선언하실 때 몇 개짜리인지를 선언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열의 크기를 익스텐드, 확장을 하더라도 처음에 선언된 최대 크기까지만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크게 확장을 할 수는 없어요. 연간 배열보다는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겠죠.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네스티드 테이블, 중첩 테이블입니다. 중첩 테이블. 중첩 테이블은 연관 배열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V-어레이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관 배열과 같은 점, V-어레이와 같은 점, 연관 배열과 다른 점, V-어레이와 다른 점,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첩 테이블도 그 연관 배열보다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중첩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영어로는 nested table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 이름하고 이런 컬렉션의 특징이 그렇게 매칭이 딱 잘 되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네스티드 테이블은 V 어레이와 같은 점은 V 어레이와 어레이, V 어레이 가변 길이 배열과 같이 인덱스를 1부터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 인덱스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변 길이 배열과 같은 점. 가변 길이 배열과 같은 점은 인덱스가 정수 타입만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띄엄띄엄 불연속적인 정수는 가질 수가 없고요. 1부터 시작하는 연속된 정수 인덱스만 가질 수 있어요. 연관 배열하고는 좀 다르죠. 연관 배열은 정수도 가질 수 있고 문자열도 가질 수 있고 정수를 인덱스로 갖더라도 불연속적인 값들을 가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V 어레이와 다른 점이 있어요. 또 같은 점부터 먼저 할게요. V 어레이와
마찬가지로 rearray와 같이 생성자를 호출해야 사용할 수 있어요. 연관 배열은 생성자 호출하지 않고 변수만 딱 선언해 놓고 그냥 바로 값들을 저장하고 값들을 불러오고 이런 게 가능했었죠.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네스티드 테이블은요. 네스티드 테이블도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돼요. 뭐 비어있는 배열이든 비어있지 않은 배열이든 어쨌든 생성자를 호출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 Varray 가변 길이 배열과 같은 점이고요. 다른 점이 있어요. Varray와는 다르게 Varray와는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최대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최대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 익스텐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연관 배열과 유사하죠. 연관 배열과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하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도 익스텐드라고 하는 걸 호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관 배열은 익스텐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그냥 뭐 인덱스 값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늘릴 수가 있었지만 중첩 테이블은 최대 크기가 고정되어져 있지 않아서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비슷하지만 익스텐드를 호출해야 그 크기를 늘릴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연관 배열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 자, 그럼 중첩 테이블을 선언하시는 문법. 선언하시는 문법은요.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을 선언하는 거니까 타입이라고 쓰겠죠. 그리고 중첩 테이블에 이름을 써주시면, 그 타입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타입 이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선언을 해야죠. is 하고 선언을 하셔야 돼요. is 하고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테이블이라고 씁니다. array라고 쓰죠. 그래서 nested table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of가 있겠죠. of가 있고 여기에는 저장하는 값들의 타입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에요. 연관 배열과 다른 점은 뭘까요? is table of까지는 연관 배열하고 똑같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인덱스 바이가 없어요. 왜? 인덱스는 정수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덱스 바이가 없는 테이블이 중첩 테이블이에요. 중첩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모르겠어요. 왜 중첩됐다고 부르는 건지. 그냥 인덱스가 정수로 고정된 테이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우리가 연관 배열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있는 문법과 비교해 보면은요. 타입, 이름, is table of 그리고 값으로 사용할 데이터 타입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완전히 똑같고 뭐가 달라요? 인덱스 타입을 지정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정수로 인덱스를 사용할 거냐, 문자로 인덱스를 사용할 거냐, 그거를 지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정하지 않는 거. 지정하지 않는 이유는 정수만 인덱스로 갔기 때문에.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좀 헷갈리죠? 처음에 저도 이게 되게 헷갈려요, 계속해서. 예, 누가 인덱스 오브를 쓰고 누가 인덱스 오브를 안 쓰고 막 이런 게. 근데 개념만 아시면, 아, 인덱스 오브를 쓰는 거는 인덱스를 저런 타입으로 쓰겠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가 없는 테이블은 그냥 정수가 인덱스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예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PL SQL 프로시저, 블럭의 구조는요, declare, begin,
그리고 and 이렇게 되겠죠. 어, 테이블을 선언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타입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죠. 타입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스티드 테이블 줄여가지고 네스트 TBL 이렇게 할까요? 네스티드 테이블 줄여서 네스트 TBL 이렇게 이름을 만들게요. 선언을 해야죠. 얘가 레코드냐, 테이블이냐, 어레이냐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is 테이블이다 선언하시면 돼요. 근데 테이블인데 무엇을 값으로 받는 테이블이냐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of 뭐뭐로 이루어진 그 다음에 값을 쓰시면 돼요. 문자열로 할까요? 문자열이면 바차, 투 하고서 길이,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요. 테이블 다음에 몇 개짜리인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크기가 고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타입을 선언하는 목적은 뭘까요? 일단은 요거 주석으로 먼저. 얘는 그 문자열들을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중첩 타입을 선언한 거죠. 자, 이제 타입을 만들어준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중첩 테이블 네스트 tbn 타입의 변수를 선언할까요? 변수 이름은 뭐라고 무엇을 어떤 문자열을 저장할까요? 어떤 문자열 여기도 과일이라고 할까요? 또 여기 또 과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타입은 뭐라고 쓰면 돼요? 네스트 tbl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객체를 생성을 해야지만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개를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선언하고 초기화까지 생성자 호출하는 것까지를 할게요.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할당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타입의 이름이 뭐예요? 타입의 이름이 생성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nest tbl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생성자 호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 요 부분을 생성자 호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사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네스트 TBL이라고 하는 타입의 테이블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아직 값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값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테이블이 되는 거고, 만약에 애플, 뭐 바나나까지만 해볼까요? 바나나.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의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어, 중첩 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가변 길이 배열도 마찬가지고 연관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트, 퍼스트, 라스트, 그다음에 넥스트, 프라이어, 그다음 익스텐드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카운트를 먼저 볼까요? 카운트. 당연히 몇 개라고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두 개라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아웃풋, 점, 풋, 라인. 그래서 카운트. 카운트
호출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변수 이름이 v, fruit, 그 다음에 count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죠. 네. 여기 지웠어요. 제가 여기 지우고 작성하시는 분들은 실행 한번 해보십시오. 카운트 몇 개라고 나와요? 2라고 나오죠. 그럼 인덱스가 몇 개가 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다는 얘기일까요? 1부터 2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생성자를 호출한 상태는요, 지금 배열이 요렇게까지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이 부분. 요렇게 생성자를 호출한 상태는 인덱스 1번에, 여기가 인덱스 1번에 애플이라고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2번에 바나나라고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되셨죠? 그리고 뒤쪽에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덱스 1번부터 인덱스 2번까지 하고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해요. 해볼까요? while문을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while문보다 더 편리한 거는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는 연속된 변수다, 연속된 정수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이런 방식이죠. 1부터 v, fruit, count까지 루프를 쓰겠다. 그리고 and 루프. 이게 배열이나 중첩 테이블에서는 이런 반복문이 for 반복문이 while 반복문보다 쉬운 방법이에요. 출력해 볼까요? dbms output put line. 이번에는 여기서도 인덱스는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인덱스 i를 쓰고 뒤에다가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값을 v, true, root, 인덱스 i번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다시 실행해 보시면은요. 네. 인덱스 1번에 애플 들어가 있고요. 인덱스 2번에 바나나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상태인 거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네스트 테이블에 중첩 테이블에 우리가 값을 추가를 해볼게요. 네, 이거는 중첩 테이블에 저장된 값들을 인덱스 순서대로 출력을 해본 거고요. 새로운 값을 이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 공간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공간이 더 있어서 여기가 인덱스 3번이고 3번에 어떤 문자열을 저장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인덱스는 그 다음 인덱스는 4번이 되겠죠. 4번 인덱스에 또 어떤 값을 저장하면 될 거고요. 맞아요?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건데 중첩 테이블은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고 연속된 값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가장 마지막 인덱스, 카운트가 2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거 테이블이라고 선언했으니까, 게다가, 그죠? 테이블을 선언했으니까, 테이블처럼 생각해서, vfruits, 그 다음 인덱스가 3번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값을 넣으려고 예를 들어서 뭐
한글로 수박 이렇게 넣으려고 시도를 하면 될지 안 될지 볼까요? 시도를 하시면 네, 뭐가 나와요? 첨자가 개수를 넘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 요 반복문에서 애플과 바나나까지 저장된 거는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추가하려고 하니까 아까 에러 메시지 이런 에러 메시지 보셨죠? 첨자가 개수를 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첨자에다가 세 번째 인덱스 3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새로운 값을 넣으려고 하는데 3이라고 하는 인덱스는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줘야 이 3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실제로 점점점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렇게 생길까요? 이렇게 생기려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익스텐드예요. 익스텐드. 이게 연관 배열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테이블이긴 테이블인데 연관 배열은 익스텐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도 그냥 막 넣을 수 있었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배열에서의 위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연관 배열에서 인덱스는요, 말 그대로 키예요, 키. 그래서 연속된 값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4번 생각해보면 7788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7600번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7899 막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연속된 값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관 배열에서 인덱스란 값을 꺼내기 위한 키일 뿐이고요. 값들이 저장된 위치가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키 밸류 언제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배열과 배열과 중첩 테이블은 인덱스의 개념은요. 그 값들이 저장된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치.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위치, 값들이 저장된 위치. 그래서 항상 연속된 값들만 같도록 그리고 정수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을 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생성자 호출한 부분을 보시면은요. 두 개짜리라고만 딱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미 처음에 만들 때부터. 두 개짜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인덱스가 1번하고 2번까지만 딱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3번 이후부터는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지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추가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주셔야 되냐면 불편하지만 익스텐드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아규먼트를 넘기지 않으면 한 개만 늘리는 거라 그랬죠. 한 개를 늘렸으니까 한 개를 저장할 수가 있는. 자, 이제 실행해 볼까요, 다시? 네. 이번에는 에러 없이 성공적으로 프로시저가 다 끝나게 되죠. 그죠? 출력하는 문장은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출력하는 부분은 보이진 않지만 3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4번에 넣을 수 있을까요? 4번에 넣을 수 없죠. 아직 4번이 만들어진 상태, 안 만들어진 상태. 아직은 안 만들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를 만들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다시 extend인 거예요, extend.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extend를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extend를 뭐 이렇게 하나씩만 extend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v 프루츠 extend 하고서 지금 세 개까지 들어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더 추가하겠다. 그러면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걸까요? 4번 생겼고 5번 생겼고 4번과 5번까지를 만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인덱스 5번하고 요거까지를 만든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가. 예,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값들을 더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4번에도 넣을 수 있고 5번에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4번에도 넣어도 되고요. 5번에도 넣어도 되고. 몇 번에 넣어도 상관없으세요. 4번 건너뛰고 5번에만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에러 안 나요. 네. 프, 루츠, 그 다음에 인덱스 5번. 5번에 복숭아라고 할까요? 복숭아가 나왔나요, 지금? 안 나왔나? 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은 딱딱 복숭아 좋아하세요? 물렁 복숭아 좋아하세요? 물렁이. 물렁? 딱딱? 네. 요런 거 게임하면 재밌죠? 그죠? 선택하기. 요런 게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어,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애는 말랑복숭아 좋아하고 저희 와이프는 딱딱복숭아를 좋아하고요. 저는 있으면 먹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우리 4번에는 추가한 적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출력이 되나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 데이터들이 추가된 여기서는 중첩 테이블이죠. 중첩 테이블의 내용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출력해 보세요. 폼은 쓰면 되겠죠? 위쪽에 폼은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 않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사실 출력하는 코드는 이 코드에서 바뀔 게 없죠. 카운트가 늘어났을 테니까 카운트가 3개든 5개든 자동으로 얘가 카운트 값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복붙해서 쓰시면 돼요. 자, 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1, 2, 3, 4, 5가 다시 한번 출력이 됐죠. 출력문에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나눠서 보시면 되고, 이 위쪽이 익스텐드 하지 않고 처음에 두 개가 초기화가 되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한 개를 익스텐드해서 한 개를 추가하고, 두 개를 익스텐드 한 다음에 5번에만 추가한 상태. 그래서 4번은 지금 출력된 게 없죠, 여기가. 널인 경우에 여기가 널이란 뜻이야, 널. 널이어서 여기 출력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언제든지 나중에 또 여기 4번에는 만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공간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값을 넣거나 그 값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컬렉션의 3가지 종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관 배열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연관 배열이 뭐 익스텐드, 생성자를 호출하거나 익스텐드와 같은 그런 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크기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장 많이 활용되는 PLSQL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타입이고요. 뭐 그다음에 V-array, 중첩 테이블 이런 개념도 있다. 근데 연관배열만큼의 활용도는 없는 것 같아요, 경험상.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